자, 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같이 한번 해볼 겁니다. 저희가 꽤나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어제처럼 하나하나 좀 진행을 하면서 새로 나오는 것들을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위에 있는 기존의 A2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한다면 삭제, 이런 녀석은 어제 했던 거고 되게 간단하죠. 드랍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를 지울 거야. 근데 조건이 있어요. 존재한다면. 그래서 if except 이라고 하는 조건을 부여를 한 뒤에 A2 데이터베이스 지울 이름을 넣어주면 되겠죠. 자, 실행을 한번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데이터베이스 A2를 만들어라 라고 하니까 create database A2 넣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 A2를 선택해야 되니까 use 사용해주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아티클 테이블을 만들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이번에는 컬럼이 4개예요. 우리가 어제 기존의 컬럼 2개로 테이블을 만든 뒤에 id라는 컬럼과 originate라고 하는 컬럼을 추가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한 번에 만들어라 라고 하는 거죠. 자, create table article id라는 컬럼 int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 부여할 거고요. 그 다음에 originate 얘는 date time 넣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타이틀은 가차 100 정도, 그 다음에 body는 텍스트 사용해 줄 겁니다. 테이블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이 테이블을 조회해 보라고 하고 있는데 select 별 from article, 나는 조회할 거야 모든 것을 아티클로부터 라는 의미로 조회를 해보면 당연히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처음엔 당연히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데이터를 인설트를 할 겁니다. 자, insert into article, 그 다음에 set, 나는 데이터를 추가할 거야 어디에? 아티클 테이블 안에. 근데 어떻게 할 건데? 내가 세팅한 대로 할 거야 이런 의미였죠. 그래서 자, 여기서 나온 대로 데이터를 넣어 보자면 originate라고 하는 컬럼에는 now를, 타이틀에는 제목을, 그 다음에 body에는 내용을 이렇게 넣어달라고 하는 문제였어요. 우리는 컬럼이 4개 들어있는 아티클 테이블에 데이터를 넣고 있는데 지금 3개의 컬럼에만 데이터를 넣고 있죠? 근데 당연히 문제는 없습니다. 무조건 데이터를 넣어야만 하진 않아요. 그래서 조회를 해보면 이렇게 널인 녀석이 존재하게 되겠죠. 자, 인설트를 하나 더 할 겁니다. 밑에서 문제에서 또 하라고 하니까 하나를 더 할 건데 인설트를 하나 더 하고 데이터를 조회해 보면 id라고 하는 컬럼이 널인 데이터를 널로 되어 있는 두 줄의 데이터가 만들어졌죠. 자, 여기서 어제 우리가 했을 때에는 이 녀석이 없던 상태로 타이틀과 바디만 가지고 테이블에 데이터를 넣어놓은 상태에서 봤을 때 어떤 게 더 먼저 인설트된 데이터인지 우리가 판단할 기준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나요? 얘를 봤을 때 누가 더 늦게 쓰여졌고 누가 더 먼저 쓰여진 글인지 알 수 있는 방법 있나요? 여기에는 있죠. 어떤 컬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originate 컬럼 보면 알 수 있겠네요. 자, 32분 55초에 인설트가 된 이 녀석과 33분 11초에 인설트가 된 이 녀석은 누가 더 늦게 인설트 된 거예요? 당연히 밑에 있는 녀석이 늦게 인설트 된 거겠죠? 우리는 그러니까 어제는 얘네 둘밖에 없었기 때문에 누가 더 늦게 된 건지 명확하게 판단할 기준이 없었다. 통상적으로는 데이터가 아래로 쌓여나가는 형태로 되다 보니까 밑에 있는 녀석이 당연히 더 늦게 쓰여진 글이겠지라고 우리가 추측은 할 수 있지만 이게 무조건 100% 맞는 얘기는 아니었다라고 했었어요. 오늘은 이제 명확하게 구별을 지을 수 있는 컬럼이 하나가 있죠. 근데 일단 이 컬럼으로 구별을 짓지는 않을 거고요. 문제를 더 이어서 나가 볼 겁니다. id가 널인 데이터 생성이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 id라는 컬럼은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진 컬럼이었죠? 얘는 데이터의 식별값이었어요.
우리가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에서 작업하던 것처럼 아이디라는 데이터는 해당 데이터의 고유한 식별감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려고 했던 건데, 이 녀석이 너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행위 자체가 의미를 없애버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 데이터 한 줄을 찾기 위한 고유한 식별값이 들어가야 될 자리에 데이터를 아예 안 넣은 셈이니까 얘는 식별값의 역할을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널이 안 되게끔 우리가 바꿔줘야 돼요. 자, 지금 밑에서부터 여기서부터가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 보시는 부분들이 나올 건데, 자, ID 데이터는 꼭 필수기 때문에 너를 허용하지 않게 바꾼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저는 이 문제가 얘기하는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누구를 건드려야 돼요?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가 건드려야 될 거는 id라고 하는 이 컬럼 자체를 건드려야죠. 이 컬럼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널은 불가능해 라고 하는 특징을 우리가 넣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얘는 데이터를 건드리는 게 아니라 테이블이 가진 컬럼을 건드릴 거기 때문에 alter 테이블을 써야 된다라고 힌트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alter 테이블, 아티클 테이블에 있는 구조를 바꿀 건데 어떻게 바꿀 거냐면 나는 기존에 있던 컬럼을 변경시킬 거야. 우리가 어제 add 컬럼은 해봤죠? add 컬럼은 컬럼 추가하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없던 컬럼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존재하는 컬럼을 바꾸려고 하는 거죠. 너를 허용하지 않게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modify column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자, 이 modify 컬럼은 컬럼을 수정할 때, 컬럼의 내용을 변경할 때 사용하는 방식인데 이 녀석 뒤에 내가 바꾸고자 하는 컬럼에 이름을 넣어주는 거고요. 이 컬럼에 대해서 id라고 하는 컬럼에 대해서 나는 지금부터 수정할 거야 라고 우리가 명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뒤에 오는 내용들은 우리가 수정할 내용들을 쭉 적어주면 돼요. 자, 그럼 첫 번째 여기에 id 뒤에 뭐 와야 돼요? 여기다가 만약에 이렇게만 하고도 쿼리가 정상적으로 실행이 된다라 그러면 이 쿼리는 어떤 의미 같아요? 이건 안 되는 건데 된다고 하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얘는 지금 뭐가 빠졌죠? 데이터 타입이 없어요. 우리가 나 아티클 테이블의 구조를 바꿀 건데 뭐 할 거냐면 컬럼을 변경할 거야. 컬럼 수정할 거야. 근데 어떤 컬럼을 id 컬럼을 해놓고 데이터 타입이 없거든요. 이러면 이 id 컬럼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타입을 없앨 거야 같은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실제로 실행이 안 되는 컬입니다. 왜냐면 데이터 타입을 없애는 건 불가능하니까요. 안 돼요. 이거는 에러입니다. 에러. 그래서 우리가 modify 컬럼, 기존에 있는 컬럼의 컬럼을 수정하려고 할 때, 변경하려고 할 때는 항상 내가 수정하고자 하는 컬럼의 이름과 그 컬럼의 데이터 타입을 꼭 명시를 해야만 해요. id 컬럼은 int 타입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int를 넣을 건데, 자,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뭐 이런 거 넣었대요. 그리고 얘를 실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가능할까요? 얘는 가능해요. 가능하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 id 컬럼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타입을 다차로 변경할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데이터 타입을 변경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내가 데이터 타입을 변경하지 않고 기존의 타입을 사용을 할 거면 기존의 타입을 명시를 꼭 해야만 해요. 이게 빠지면 애초에 불가능한 문법이 돼버리니까. 자, 그럼 여기서 컬럼명과 타입까지 명시를 한 이후에 이 뒤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추가하고자 하는 너를 허용하지 않게 하는 이러한 기능들을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근데 지금부터 할 이 녀석은 제약사항이라고 하는 녀석이에요. 그 중에 제약사항 중에서 너를 허용하지 않게끔 해주는 녀석을 추가를 할 겁니다. 자, 이걸 하기 위해 우리가 제약사항에 대한 간단한 거 몇 가지를 좀 알아볼 건데, 자, 제약사항이라고 하는 이런 말은 어떤 의미죠?
제약사항이라는 말. 그냥 쉽게 말해서 제한을 걸어둔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거나 다 돼. 이게 아니라 이건 안 되고 저건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한을 걸어서 실제로 데이터가 처리될 때 그 제한 사항을 따라갈 수 있게끔 해주는 걸 제약사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제약사항에는 되게 많은 것들이 존재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제약은 널이 안 돼라고 하는 제약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이때 사용하는 제약사항은 not 널입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에 써 있었죠, not 널. 이 not 널을 이 뒤에 넣어줄 거예요. 자, 이렇게. 그리고 쿼리를 실행하면 얘는 not 널이라고 하는 제약사항을 추가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제약사항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지금 처음 접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제약사항이라는 이 녀석은요, 주의해야 될 사항이 또 있습니다. 제약사항을 사용할 때 주의사항. 자, 첫 번째, 제약사항은 많을수록 좋아요. 왜 많을수록 좋을까요? 자, 제약사항이 많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떠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넣거나 데이터를 수정하거나 할 때 지켜야 될 조건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데이터 처리할 때 오히려 불편한 거 아닌가? 깐깐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데 이런 건 좀 불편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 개발할 때 데이터를 넣을 때 그 당시에 대한 얘기고요. 실질적으로 제약사항이 많아야 그 이후에 데이터를 관리할 때 상당히 편해져요. 이상한 데이터가 섞여 있을 확률이 없어지기 때문에 관리가 용이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약사항을 많이 써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유지보수가 편해진다라는 이유를 가지고 있어요. 많을수록 좋습니다. 근데 무작정 많으면 좋은 건 또 아니겠죠. 그래서 많을수록 좋은 건 맞는데 꼭 필요한 제약사항은 당연히 추가. 근데 꼭 필요하진 않지만 있으면 좋을 것 같은 제약사항도 당연히 추가해요.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다라는 건 이제 필요하지 않은 제약사항은 추가하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많을수록 좋은 건 맞지만 아예 필요하지 않다, 아예 연관성이 없다라고 하는 제약사항은 넣으면 안 돼요. 대신에 꼭 필요하다, 이건 당연히 넣어야 되겠죠. 근데 꼭 필요하지는 않은데 있으면 나쁠 거 없어, 이 정도의 느낌이 드는 제약사항이라면 그것도 추가를 함으로써 많이 제약을 걸어 놓는 게 우리가 데이터를 관리할 때 용이하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일단은 요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럼 지금은 난널 문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주의사항을 들었지만 일단 제약사항이 뭐가 있는지도 잘 모르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문제가 얘기하는 대로 하나하나 진행을 좀 할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제 하려고 실행을 딱 시켜보면 성공은 했지만 경고가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경고가 왜 나왔는지 경고 메시지를 읽어보면요, Data truncated for column ID low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우리 어제 봤던 겁니다. 데이터가 잘렸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근데 왜? 뭐가 문제일까요? 이 녀석 조회를 다시 해보면 데이터가 널이었던 게 0으로 들어가 있어요. 얘네들은 갑자기 생뚱맞게 왜 0이 되었을까요? 얘네들이 0이 된 이유. 자, 우리는 지금 id라고 하는 컬럼에 낱널이라고 하는 제약사항을 추가함으로써 더 이상 해당 컬럼은 널이라는 데이터를 가지지 못하게끔 막았어요. 막았는데 얘네들은 원래 널을 가지고 있었죠. 원래 널이 들어있었지만 너는 너를 가질 수 없어 라고 우리가 변경한 거예요. 그러면 얘 입장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면 나는 너를 갖고 있어, 근데 나는 너를 가지지 못한대 라고 하는 이 직접적인 모순에 직면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어떻게 처리를 한 거냐, 너를 가질 수 없다고? 근데 난 데이터를 가지고 있긴 해야 되잖아. 근데 이 컬럼은 데이터 타입이 뭐야? 인트네? 그러면 일단 몰라, 0 넣어. 이렇게 처리한 겁니다. 기본 값으로 0을 잡아 놓은 거예요. 인트 타입은 정수형 타입이기 때문에 음수, 0, 플러스, 양수 이렇게 데이터를 넣을 수 있겠죠.
그 중에서 특정 음수, 특정 양수 정할 수 없기 때문에 몰라 그냥 일단 0부터 들어가 라고 하는 행위를 누가? DBMS가 그냥 했다. 자, 근데 이 상황에서 이 0으로 값을 넣어주는 이 작업이 깔끔하게 이루어진 건 아니죠. 얘는 문제가 발생했지만 그 문제를 일단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DBMS가 자동으로 0이라는 값을 넣어 놓은 상태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낱널이 되면서 기존에 너를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0으로 강제 변환된 상황인 건데, 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다룰 때 뭔가 이런 상황이 똑같이 벌어진다. 그럼 그 상황에서 우리가 DBMS가 어차피 그런 상황 벌어지면 알아서 이렇게 처리해 줄 거잖아. 큰 문제는 없겠네. 에러는 아니니까 괜찮겠네. 라는 생각은 아주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자, 우리가 DBMS를 이제 배우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사용하다 보면 DBMS가 자동으로 처리해주는 것들이 꽤나 많아요. 많은데 문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자동으로 처리한 상황들은 모두 개발자가 찾아내서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DBMS한테 부탁하면 안 돼요. 맡기면 안 돼요. 문제가 있는 건데 얘가 그냥 어거지로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그대로 사용하듯이 이런 기능이 있으니까 이걸 내가 써먹어야지 이런 느낌으로 가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DBMS가 자동으로 처리해주는 것들인데 우리가 실제로 활용할 건 뭐냐면 문제 상황이 아닌데 데이터베이스가 이런 것들을 알아서 해준대 라고 하는 것들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거예요. 근데 문제 상황에서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은 모두 다 해결을 해야 된다. 절대로 이거 그냥 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0으로 바뀐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사용할 때 이런 걸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아래로 내려와서 조회를 했을 때 얘네들이 0 들어있는 상태인데 생각해보니 ID라는 컬럼이 가지고 있는 모든 데이터들은 유니크해야 된다. 이 유니크라는 말은 중복되면 안 된다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왜 중복이 되면 안 돼요? 얘네들은 그 데이터의 고유 식별감 역할을 할 거라고 했으니까 식별감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얘네들이 서로 다른 값이어야 하다못해 밑에 있는 녀석이나 위에 있는 녀석이나 둘 중 하나는 0이 아니어야 이 데이터는 id의 값을 보면 얘를 찾아갈 수 있을 거고 id의 값을 보고 또 얘를 찾아갈 수 있을 건데 지금 둘이 똑같이 0이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하다라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보면 add primary key라고 되어 있어요. 얘가 뭐냐? 드디어 이제 제대로 배워볼 겁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add primary key 이 힌트는 pk로 id 컬럼을 pk로 지정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좀 더 직관적으로 해석을 해보자면 pk를 추가할 건데 id 컬럼에 추가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직관적으로 해석을 해본 거죠. 자, 이제 드디어 우리가 pk라는 개념을 제대로 배워볼 겁니다. pk. 자, 이 녀석. 제가 그동안 항상 pk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프라이머리 키라고 되어 있네요. 당연히 이 pk는 이 프라이머리 키의 약자겠죠? pk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pk는 프라이머리 키를 의미하는 거고요. 이 프라이머리 키는 우리가 주키, 고유키라고도 부릅니다. 부르는 이름들이 좀 많은데 보통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이 녀석은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애냐면 고유한 데이터의 고유 식별값 역할을 하는 녀석입니다. 근데 얘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PK는. 우리가 DB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다룬다라고 했을 때
이 PK를 잘 다룰 수 있고 잘 이해하고 적재적소에 활용을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건 정말 큰 차이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역할은 데이터의 고유 식별값입니다. 자, 두 번째 역할은 테이블들 간의 관계 형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테이블들 간의 관계를 형성한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제가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자, 아무거나 이제 좀 입력을 해서 찾아갖고 들어왔는데, 자,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고 계시는 얘가 ERD입니다. ERD. ERD라고 하는 이제 설계, 데이터베이스 모델 설계하는 방식 중에 있는 다이어그램 표기인데요. 이렇게 표를 그리는 건데, 자, 여기 보면은 PK들이 다 적혀 있죠. 그렇죠? 지금 이 네모 하나가 하나의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써 있는 이것들이 컬럼들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 컬럼 중에 이 PK로 들어있는 여기 이 줄이 실제 고유식별값 역할을 하는 컬럼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보면 PK가 다 있죠. 하나도 빠짐없이 다 있네요. 그죠? 근데 우리가 데이터를 관리할 때 PK가 무조건 있어야 돼? 그건 아니에요. 없어도 되긴 해요. 실제로 우리는 PK라는 걸 사용하지 않고 지금 테이블을 만들어 왔었고 데이터도 넣어 놨었고 조회 같은 거 해도 문제가 없었죠.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아도 PK가 무조건 있는 게 아니어도 문제가 되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하는 상황에서 PK는 거의 한 90% 정도는 꼭 있다라고 보셔도 돼요. PK가 존재하지 않는 테이블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 녀석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자, 이제 PK를 우리가 이제 막 배우고 있지만 사실 얘를 배우기 시작하면 FK라고 하는 이 녀석도 같이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FK는 foreign key라고 해서 외래 키를 의미합니다. 이 외래 키는 어떤 역할이냐? PK 다른 테이블, 내가 지금 내가 아닌 다른 테이블이 가진 PK를 참조하는 키다라고 해서 foreign key라고 하는 거예요. 얘는 외래 키, 참조 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럼 이 PK와 FK는 서로 다른 테이블, 두 테이블을 엮어주는 역할을 해요. 둘의 연관 관계, 찾아갈 수 있는 단서를 넣어준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을 어떤 식으로 지금 만들어 놓은 거냐면, 자, 여기 보면은 컨트롤 헤더라고 하는 이 테이블에 컨트롤 아이디가 PK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 듀티라고 하는 테이블과 선이 하나 연결되어 있어요. 이 선을 통해서 자, 이 컨트롤 헤더라고 했던 테이블에 있는 컨트롤 아이디라는 이 PK 컬럼을 듀티라는 테이블이 참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은 FK가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 ERD에는 따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그냥 글씨가 좀 두꺼운 걸로 표기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녀석을 얘가 참조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이 참조는 어떤 식으로 되는 거냐면요. 컨트롤 아이디가 예를 들어 1부터 3까지 존재한다라고 봤을 때 여기 듀티 테이블에 들어가 있는 이 참조 컬럼도 1부터 3까지의 데이터밖에 못 넣어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생뚱맞게 4라는 값이 들어올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얘를 참조하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값을 여기서 활용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테이블들의 관계를 형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ERD로 표기할 때 이런 식으로 관계선을 가지고 나타내기도 해요. 자, 이거는 이제 조금 더 우리가 활용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더 익숙해질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꼭 한 번쯤은 제대로 공부를 하실 필요는 있어요. 이 수업에서는 그렇게 깊게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따로 한 번은 공부를 해보셔야 된다. 그래서 PK, FK 관계 형성. 자,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뭐 이런 FK 같은 거 신경 써본 적도 없는데 PK도 신경 써본 적 없는데 문제 없었잖아요. 근데 이거 꼭 필요할까요? PK, FK? PK는 아까 없어도 일단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문제 없다라고. 근데 FK도 마찬가지예요. 넣고 안 넣고는 내 자유긴 한데 얘를 잘 엮어놔야 여러분들이 이 테이블들, 데이터들을 관리할 때 훨씬 더 편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게 편하냐면 자, 여기에 있는 아이디라는 컬럼을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뭐 멤버 아이디 이렇게 하는 컬럼이
참조를 하고 있다. 얘가 PK고 얘가 FK였다. 라고 하면요. 자, 여기에 1, 2라는 데이터가 있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도 뭐 1, 1, 2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자, 이 자리에 만약에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써있다라고 했을 때 2번 이 숫자 2를 가진 아이디가 여기서 사라졌다, 삭제됐다 라고 하면은 이 FK를 가지고 있는 이 테이블에서도 이 데이터를 같이 지워버릴 수 있어요. 한 번에. 딜리트 쿼리를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두 번 날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요것만 지워내면 얘가 같이 사라지게끔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 관계가 엮여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이거 엮여 있지 않으면은 이런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테이블들을 훨씬 더 유기적으로 엮어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문법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 우리가 해봤던 거에서도 예를 좀 들어보자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아티클 게시물을 작성해서 이제 사용을 했었고 회원을 만들어서 사용을 했었는데 아티클 객체가 가지고 있던 멤버 아이디라는 컬럼 그리고 멤버가 가지고 있던 아이디라고 하는 컬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 했어요? 작성자의 이름을 찾아왔죠. 이 두 데이터가 일치하는 게 있냐 이런 걸 우리가 조건으로 따져보면서 일치할 때의 그 멤버가 가진 이름을 가져와서 화면에 보여주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다 PK고 FK 이런 관계로 우리가 암묵적으로 놓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값을 얘가 참조한다라고 놓고 간 겁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실제로 다루진 않았지만 그러한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뻗어져 나온 개념을 우리는 이미 적용을 시키고 있었다. 자, 그런 얘기였고요. 자, 그리고 또 이 역할까지 하고 나면은 이제 이 녀석은 또 어떤 역할이 있냐? 인덱스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덱스는 우리가 배열이나 리스트 같은 거 다룰 때 자바에서 그 녀석들이 가지고 있는 0부터 시작하는 인덱스 그거랑은 조금 달라요. 그거랑은 조금 다른 건데 이 인덱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좀 더 뒤에 한번 다뤄질 예정이니까 일단 이렇게만 생각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 녀석은 기본적으로 낱널이에요. 기본적으로 낱널이다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면 애초에 프라이머리 키로 지정이 되면 얘는 무조건 낱널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 그런지는 우리가 이미 여기서 경험을 한 거죠. 경험을 했다기보다는 개념을 한번 익힌 건데 고유식별감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데 널이 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낱널입니다. 이렇게 PK 하나만 컬럼에 지정을 해도 이 네 가지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컬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건 좀 더 뒤에 나올 얘기긴 하지만 정렬 별도로 언급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PK 컬럼을 기준으로 정렬한다. 이것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정렬에 대해서 따로 언급을 안 하면 무조건 PK 컬럼 기준으로 정렬을 합니다. PK가 없는 테이블의 경우에는 기준을 잡을 게 없겠죠? 근데 PK가 있는 테이블은 무조건 이 녀석을 기준으로 정렬을 한다. 기능이 되게 많은 녀석이에요. 상당히 중요한 녀석이고요. 자, 이거는 조금 있다가 바로 한번 눈으로 볼 거예요. 한번 문제로 돌아가서 자, 이제 유니크 해야 되기 때문에 이 PK를 지정을 할 겁니다. PK를 지정을 한다라고 하는 이 행위도 결국에는 ID 컬럼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거죠. 자, 이거네. 이거 말고 우리가 아까 ID 컬럼이 너를 허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얼털 테이블을 사용을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ID 컬럼이 PK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뭐 써야 돼요? 똑같이 얼털 테이블 써야 돼요. 결국에는 컬럼을 변경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프라이머리 키라고 하는 녀석도 일종의 제약사항이라고 보셔도 돼요. 일종의.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얼털 테이블을 써야 된다.
자, 얘도 컬럼을 수정하는 거죠. modify 컬럼. 그리고 컬럼의 이름은 id, 데이터 타입 당연히 와야 된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자, 이제 우리가 여기다가 프라이머리 키를 추가할 거예요. 프라이머리 키를 추가할 건데 기존의 id 컬럼에는 어떤 제약사항이 있었어요? 낱널이라고 하는 제약사항이 있었죠. 우리가 바로 직전에 만들어놨던 낱널이라고 하는 제약사항이 있었습니다. 자, 이 낱널은 여기다가 프라이머리 키를 만약에 추가한다라고 했을 때 제약사항을 이제 뒤에다 적을 건데 낱널 적어줘야 될까요? 아니면 적지 않아도 될까요? 자,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여기다가 낱널을 넣어놨었는데 그러니까 id 컬럼이 지금 낱널인 상태인데 컬럼을 수정할 거야 라고 해놓고 여기다가 아무것도 입력을 안 해요. 여기서 코드가 끝났어요. 그러면 id라고 하는 컬럼을 수정할 거야 라고 했을 때 id 컬럼은 낱널이 유지가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이거를 지금 현재 실행을 딱 하면 지금 현재 id 컬럼은 낱널입니다. 우리가 낱널을 넣어놨어요. 널이 안 돼라고 하는 제약사항을 걸어놨어요. 그래서 이 테이블의 구조를 확인했을 때 널이라고 하는 이 컬럼 부분 여기에 no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실제로 널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를 판단하고 가능할 때는 yes, 가능하지 않으면 no를 써서 알려주는 부분이에요. 제약사항이 지금 낱널이 걸려있나 안 걸려있나를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여기 id 컬럼이 낱널이 잘 걸려있는데 이 쿼리를 실행하면 낱널이 유지가 잘 될까요? 라는 얘기예요. 자, 실행을 했습니다. 구조를 보면 얘 널 어떻게 됐어요? 다시 yes로 바뀌었죠. 그렇다라는 건 내가 제약사항을 추가했을 때 추가한 뒤에 그 제약사항이 추가된 그 해당 컬럼을 또 다른 내용으로 변경을 해야 되면 내가 이 낱널이라고 하는 제약사항을 잃고 싶지 않아. 난 이 녀석을 빼지 않을 거야. 그럼 여기다가 명시를 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컬럼을 수정할 때는 기존에 있는 걸 살리고 싶으면 기존에 있는 걸 다 쓰는 게 맞다라는 얘기죠. 그걸 잘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프라이머리 키를 추가를 할 겁니다. 이렇게. 자, 근데 프라이머리 키를 추가하는 방식은 제가 지금 써드렸던 이 방식도 있고요. 아니면 얘를 사용하는 방식도 있어요. 얘를 사용하는 방식은 뭐냐? 이러면 돼요. 둘 다 되는 거예요. PK를 지정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DBMS들마다 특징적인 게 있기도 하고요. 조금씩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걸 써도 똑같아요, 기능은.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쓰시면 됩니다. 뭐 다 알고 있을 필요도 없어요, 사실. 그리고 테이블을 만들 때에도 당연히 프라이머리 키라고 하는 주키를 걸 수 있고요, PK를.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이 녀석 실행을 해 볼 건데, 자, 얘를 실행하면 얘는 경고가 아니라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왜 에러가 났나 에러 메시지를 봐보면 duplicate entry 0 for key primary라고 되어 있어요. 자, 얘는 당연히 duplicate니까 중복됐다라는 거겠죠. 자, 중복이 됐는데 뭐가? 0이라는 값이. 자, 프라이머리 키는 고유식별값이라고 우리가 아예 그냥 딱 정의를 내려버리고 DBMS한테도 알려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무조건 데이터가 중복되면 안 돼요. 그쵸? 근데 이미 얘는 중복이 되어 있네요. 근데 여기다가 프라이머리 키를 걸려고 하면, 시도를 하면, 야, 너 이미 중복된 값을 가지고 있잖아. 내가 여기다 PK를 어떻게 넣어? 이것만큼은 DBMS가 알아서 해결을 못 해준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0 말고는 어떠한 값을 넣어야 될지 판단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얘는 애초에 에러가 나는 겁니다. 경고가 아니라. 자, 그러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중복되고 있는 이 값을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거겠죠.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PK를 지정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고 PK를 지정하고 그 뒤로 이제 쭉쭉 이어져 나가는 거는 쉬는 시간을 한번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 이제 2교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프라이머리 키를 추가하는 상황, 이거를 이제 실행을 시켜볼 거예요. 아까처럼 안 된다가 나오고 있는데
안 되니까 되게 하기 위해서 아이디가 0인 것 중에서 한 개를 아이디 1로 바꾼다라고 이제 문제가 나왔죠. 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우리 이제 서로 다른 데이터로 판단할 수 있는 REGDate라고 하는 컬럼이 있으니까 이걸 선택해서 해도 되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특정한 녀석을 1로 바꿔라 라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리밋을 사용하도록 할게요. 자, 업데이트 컬이 사용할 거고 set id를 1로 바꿀 겁니다. 리밋 1 이렇게 주도록 하죠. 그러면 저희가 어제 공부했던 내용에 따르면은 이제 위에 있는 녀석이 1로 바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위에 있는 녀석은 누구죠? 32분 55초에 작성된 이 글이에요. 이 녀석이 아이디가 1로 변할 겁니다. 자, 성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을 조회를 해보면 32분 55초에 해당하는 이 녀석이 진짜로 아이디가 1로 잘 바뀌었죠?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동작을 했어요. 자, 이러고 나서 아이디가 0인 것을 2로 바꿔버리기 전에 프라이머리 키를 먼저 걸어 볼게요. 자, 지금 이 상태에서는 프라이머리 키를 추가한다라고 하는 이 행위가 가능할까요? 현재 이런 데이터 상황일 때 아이디 컬럼에 프라이머리 키를 부여하는 이 쿼리가 실행했을 때 문제가 없을까요? 얘는 문제가 없겠죠. 왜냐면 0도 데이터예요. 1도 데이터죠. 서로 다르죠. 그럼 문제가 없어요. 아까는 중복됐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제는 가능합니다. 근데 자, 이렇게 프라이머리 키를 부여하고 나서 다시 테이블을 조회를 해보면 자, 1번이 밑으로 내려갔죠. 좀 전까지는 프라이머리 키가 부여되기 전까지는 이 녀석이 위에 있었어요. 근데 부여가 됐더니 갑자기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32분 55초에 해당하는 이 글이 더 아래로 내려왔어요. 이렇게 작동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정렬에 대해서 별도로 언급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직 정렬이라는 그 기능을 사용한 적이 없는데 언급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PK 컬럼을 기준으로 정렬을 해버린다. 이것 때문에 지금 정렬이 된 거예요. 0이랑 1 중에선 누가 커요? 1이 크죠? 그러니까 얘가 아래로 내려간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원래 기본적으로 따로 언급하지 않으면 PK 컬럼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을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이디가 0인 이 녀석을 아이디 2로 바꿔버리면 다시 이 녀석이 위로 올라가고 아이디가 2로 바뀐 녀석이 아래로 내려올 거예요. 자, 업데이트 쿼리 또 실행을 시킬 건데 자, 업데이트 아티클 set id 2 근데 where id가 0이네 이렇게 바꿔줄 겁니다. 아니면 여기서도 리밋을 써도 되겠죠? 어차피 위에 있는 녀석 하나만 바뀔 건데 그 녀석이 우리가 바꾸고자 하는 대상이 맞으니까 이제 할 수 있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생긴 거예요. 자, 바꿔내고 나서 테이블 조회를 해보면 진짜로 1, 2가 다시 정렬이 됐죠. PK 컬럼은 이런 식으로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프라이머리 키 부여하라고 하는데 위에서 한번 했기 때문에 여기는 생략을 할 거예요. 근데 자, 실행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죠. 이미 id라고 하는 컬럼에 프라이머리 키가 부여가 됐어요. 정렬이 되는 것도 우리가 눈으로 봤어요. 그 상태에서 프라이머리 키를 또 부여하겠다. 같은 컬럼에 부여하겠다라고 하는 쿼리를 실행을 시키면 얘는 에러입니다. 근데 왜 에러가 나는지 메시지를 보면은 multiple primary key defined 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우리한테 말해주는 거예요. 너 지금 프라이머리 키를 여러 개 만들려고 하고 있어.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프라이머리 키는요, 고유 식별 값이기 때문에 한 테이블에 하나 이상 존재할 수 없어요. PK는 고유 식별 값이라서 한 테이블에 한 개 이상 존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즉 프라이머리 키가 아예 없는 거는 가능. 그리고 하나가 있는 거 당연히 가능. 근데 하나가 더 있는 거 불가능.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애초에 이미 걸려있는 이 컬럼에 프라이머리 키를 한 번 더 입력하는 행위조차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뭐 ID 컬럼이 아니라 뭐 타이틀, REGDate 이런 컬럼을 넣었어도 어차피 안 되는 건 마찬가지예요.
프라이머리 키는 하나만 가질 수 있으니까. 근데 id 컬럼, 동일한 컬럼에다가 거는 것도 얘는 막아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번 걸었으면 이제 추가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개념 때문에 이제 이 다음에 나오는 내용도 약간 연관되는 게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id 컬럼에 오토 인크리먼트를 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오토 인크리먼트 이 녀석도 결국에는 제약사항 중에 하나인데, 자, 이렇게 생긴 이 녀석도 제약사항 중에 하나인데, 자, 얘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일단 문제에서 보면은 오토 인크리먼트를 걸기 전에 해당 컬럼은 무조건 키여야 한다라고 하는 조건이 하나가 쓰여 있죠. 그러니까 아무 컬럼한테나 부여할 수 있는 제약사항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얘는 명확하게 제약사항이라고 하기보다는 키인 컬럼에 부여할 수 있는 옵션 정도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게 좀 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 오토 인크리먼트 얘는 키 역할을 수행하는 컬럼에만 부여가 가능하다. 이 녀석이 어떤 역할을 하냐? 얘는 1부터 1씩 증가시키는 숫자를 그냥 넘버링을 해준다. 이런 기능을 가진 녀석입니다. 1부터 1씩 증가시키면서 넘버링을 해줘요. 자, 얘를 우리가 왜 써야 되냐면, 이걸 왜 사용을 해야 되냐면요. id라고 하는 컬럼은 이제 우리가 pk로 지정을 했죠. 그리고 얘는 고유식별값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 id 컬럼의 값을, 데이터를 개발자가 매 순간마다 넣어줘야 된다면 1, 2, 3 이런 식으로 개발자가 직접 넣어줘야 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개발자가 실수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직접 넣어야 되니까. 방금 전에 3까지 있었는데 내가 지금 4를 넣어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 3을 넣으려고 한다던가 아니면 5를 넣으려고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실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뭐 5가 들어가는 건 큰 문제가 되진 않아요. 중복되진 않았기 때문에. 대신에 3 같은 경우는 에러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개발자가 이런 pK의 값을 직접적으로 데이터를 밀어 넣어야 되는 상황은 웬만하면 만들지 않는 게 좋아요. 근데 이 오토 인크리먼트를 사용하면 얘가 1부터 알아서 넘버링을 해줄 거니까 우리가 더 이상 이 녀석 i 컬럼이 가지는 데이터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녀석을 써야만 해요. 자, 근데 얘는 이제 옵션이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id 컬럼에 어떠한 내용을 추가하는 거다 보니까 얼터 테이블 똑같이 사용을 할 거고요. 자, modify 컬럼 사용할 겁니다. 아티클이 없죠. 아티클 이름 넣어주고요. modify 컬럼 그리고 어떤 컬럼을 id 컬럼을 이 녀석 타입 당연히 넣어야 되고 난널 기존에 있는 제약사항 빼지 않을 거라면 무조건 또 입력을 해주는 거였죠.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제약사항을 보면은 이것도 들어있었죠. 프라이머리 키가 이미 부여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토 인크리먼트를 추가를 할 겁니다. 이렇게. 자, 근데 이 프라이머리 키라고 하는 이 녀석은요. 이미 한번 부여가 되면 얘는 테이블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제약사항 같은 특징으로도 남긴 남지만 얘는 좀 특별한 녀석이에요. 우리가 난널을 여기서 빼버리면 아까 전에 난널이 사라지는 걸 확인을 했죠. 근데 이 프라이머리 키는 오히려 또 넣어주면 문제가 돼요. 실제로 얘를 실행시켜보면 똑같은 에러 메시지가 나옵니다. 너 이거 프라이머리 키 중복 적용하려고 하고 있어 라고 뭐라고 해요. 그래서 얘는 한 번 걸었으면 더 이상 입력하지 않아요. 다른 제약사항들과 다르게 좀 특별한 녀석이에요. 근데 프라이머리 키를 해제하고 싶다, 다른 녀석에게 주고 싶다라고 하면 아예 다른 쿼리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토 인크리먼트를 이렇게 부여를 해주면은 성공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테이블의 구조를 보래요. 그래서 DSC 아티클 해서 구조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자, 아까 전이랑은 다르게 키 부분에도 뭔가 생겼고요. 엑스트라라고 하는 이 부분에 오토 인크리먼트가 들어왔어요. 자, 여기 키 부분은 당연히
키의 여부를 알려주는 부분일 텐데 PRI가 들어가 있는 걸 보면 해당 컬럼은 프라이머리 키야라고 알려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테이블의 구조를 설명해주는 쿼리였기 때문에 진짜로 구조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엑스트라 이 부분에 오토 인크리먼트가 들어갔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적용은 잘 되었으니까 얘가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눈으로 봐볼게요. 밑에서 아마 처리가 되긴 할 텐데, 자, 지금 조회를 해보면 두 개의 데이터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때 제가 인설트를 하나 할 겁니다. 이거는 따라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set 자, 이런 식으로 id 컬럼에 여전히 값을 안 넣었는데 이렇게 인설트를 하게 되면 id 컬럼에 자동으로 3이 들어와요. 얘가 기존에 들어있는 id 컬럼이 가지고 있는 이 값들을 확인한 뒤에 그 다음 번호로 이렇게 넘버링을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설트 할 때, 데이터를 추가할 때 이제 id 컬럼의 값은 아예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상황을 만들어 준 거예요. 자, 근데 이 녀석은 제가 저 3번을 지울 겁니다. 얘를 삭제하고 조회를 해보면 이제 다시 1, 2번만 남았는데 여기서 인설트를 한 번 다시 하면 얘는 3일까요? 아니면 4일까요? 얘는 4예요. 3이라고 하는 id 값을 자동 증가된 값을 썼다가 지웠죠. 데이터를 지웠어요. 그럼 3이라고 하는 값을 또 쓸 수는 있는 상황이잖아요. 중복되지는 않을 거니까. 근데 쓰지 않습니다. 오토 인크리먼트는 이미 지나간 그 숫자는 아예 그냥 기억에 남겨놓질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나중에 데이터베이스를 좀 더 여러 가지 것들을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이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이 데이터베이스에 이 테이블이 가지고 있는 오토 인크리먼트 값을 조회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걸 해볼 수 있는데 그걸 해보면 이미 지나간 숫자를 다 잃어버리고 내가 지금 증가시켜야 되는 값만 얘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중복된 숫자를 사용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번 사용된 숫자를 다시 재사용하지 않는 거는 우리가 만들었던 프로그램에서도 똑같이 적용을 했었어요. last id라는 걸 사용해서 1번, 2번, 3번 글이 있는데 3번 글을 지웠다가 write를 통해 4번 글을 새로운 글을 추가하면 3이 아니라 4번 글이 추가가 됐었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처리를 했었다. 그거랑 똑같은 원리로 지금 오토 인크리먼트도 그렇게 되고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테이블, 아티클 테이블이 가지고 있는 이 오토 인크리먼트 기억하고 있는 그 마지막 번호를 같이 날려버리고 싶으면 이 녀석은 또 다른 방식으로 테이블을 지워야 돼요. 데이터를. 그런 방식이 있어요. 자, 그럼 다음 나머지 컬럼 모두에도 난너를 적용해 달라라고 하고 있으니까 자, 이거를 좀 하나 가져와서 아티클 테이블에 모디파이 컬럼을 할 건데 argdate 그리고 얘는 데이트 타입이죠. 이거 안 넣어주면 안 돼요. 그다음 난널까지. 그 다음에 타이틀 컬럼은 4차 100이었죠. 그 다음에 여기는 텍스트 이렇게 한 번에 실행할 수 있으니까 세미콜론 잘 찍었으니까 한 번에 실행해 주고요. 그리고 나서 테이블의 구조를 만약에 본다라고 하면 얘는 이제 다 바디가 제대로 안 들어갔네요. 이거 안 바꿨군요. 얘까지 걸어주고 구조를 확인해 보면 이제 모든 컬럼이 다 널이 안 돼라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널에 다 녹아 들어가 있는 상황. 자, 그리고 나서 이제 id 컬럼에 unsigned 속성을 추가해라 라고 하고 있는데 이 unsigned라고 하는 속성은 어떤 역할을 가지느냐, 얘는 음수 불가라고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얘도 제약사항인 건 맞지만 단순하게 제약사항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옵션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어떤 옵션이냐면 데이터 타입의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왜 데이터 타입의 옵션일까요? 언사인드는 음수 불가라고 하는 녀석인데 이 녀석은 왜 데이터 타입의 옵션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음수가 불가하다라고 하는 거는 음수, 0, 양수가 있을 때 이 부분을 없애겠다라는 거죠. 그쵸? 자, 만약에 지금 데이터 타입이 바차예요. 의미 있어요? 없겠죠? 화차한테 음수가 어디 있어요? 이거 문자인데, 그죠? 이런 상황들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인트, 정수형 데이터 타입의 옵션인 겁니다. 실수형도 포함이고요. 그러니까 숫자형 데이터 타입들의 옵션으로 쓸 수 있는 녀석이에요. 그냥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제약사항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unsigned라고 하는 이 녀석은 좀 특별합니다. 어떤 게 특별하냐면, 자, unsigned 속성 추가. 결국에는 제약사항 같은 걸 추가하는 거다 보니까, 자, id고, int고, 낱널이고, 프라이머리 키는 또 쓰면 안 되니까, 오토 인크리먼트만 넣어줄 거예요. 자, 이렇게 넣어져 있는, 이게 지금 id 컬럼이 가지고 있는 현 상태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unsigned를 추가하겠다라고 이렇게 넣어버리면 얘는 안 돼요. 얘를 일반적인 제약사항을 추가하던 것처럼 뒤에다가 그냥 연달아 붙여서 넣어버리면 얘는 안 됩니다. 근데 보면 신텍스 에러예요. 신텍스 에러면서 니어가 얘를 뜻하고 있죠. 그러면 이 녀석의 앞에가 문제라는 건데 이 앞이 뭐가 문제냐? 자, 얘는 데이터 타입의 옵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타입과 붙어 있어야만 해요. 제약사항을 이 옵션을 추가를 할 때 데이터 타입의 뒤에 와야 적용이 가능해요. 얘가 낱널의 뒤에 있다? 안 됩니다, 이런 거. 얘는 무조건 자리가 데이터 타입의 뒤에 와야만 적용을 할 수 있는 녀석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쉬운 거예요. unsigned. 자, 그러면 얘를 추가를 해 볼게요. 실행을 해보면 성공을 했고요. 그 다음 구조를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면은 구조를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면 자, unsigned가 어디에 있죠? 데이터 타입의 옆에 붙어 있죠. 실제로 이 녀석은 여기에 들어오는 애기 때문에 데이터 타입의 뒤에 꼭 붙어 있어야 된다.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 왔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보시면 좋아요. 큰 의미가 없군요, 확대가. 자, 우리가 뭐 테이블을 만들 때 id라는 컬럼을 만들 거야, int라는 타입으로 만들 거야 하면서 제약사항을 넣는 것도 돼요. 우리가 이렇게 컬럼을 변경하는 상황에서만 제약사항을 추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애초에 테이블을 만들 때에도 가능한 건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쓰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애초에 테이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한 번에 만들 때는 추가하는 게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내요. 이렇게 다 쓸 수가 있는데 이게 됐든 아니면 컬럼의 내용을 수정하는 게 됐든 뭐가 됐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순서를 보세요. 순서. 이 순서를. 얘를 잘 보면 컬럼 이름이죠. 데이터 타입이에요. 그 다음에 널의 가능 여부 그리고 키 여부 그 다음에 오토 인크리먼트 여부 들어있어요. 지금 이 디폴트는 우리가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잠깐 논외로 치는 건데 순서를 잘 보세요. 이름, 타입, 널 가능, 키에 추가적으로 들어갈 옵션. 자, 우리가 추가한 순서 보세요. 이름, 타입, 이거 데이터 타입의 옵션, 널 가능, 널 여부, 그 다음에 키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키에 해당하는 옵션. 이 순서랑 똑같지 않나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실제로 컬럼을 만들어내고 그 컬럼에 제약사항 같은 걸 추가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이 순서를 어느 정도 따라가시면 문제가 생길 일이 없어요. 여기에 나타나는 이 순서를 따라가면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얘가 무조건적으로 다 맞아? 그건 또 아니에요. 아닌 경우도 물론 있어요. 있는데 일반적인 상황에서 얘만 잘 따라가도 큰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 순서가 중요한 녀석은 이런 녀석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애들
중요하겠죠? 얘는 키가 아니면은 사용이 애초에 불가능할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키와 엑스트라 사이에 디폴트가 들어있는데 이 디폴트는 오토 인크리먼트랑 중복해서 쓰는 경우는 아예 없어요. 얘는 쉽게 말하면 디폴트 얘는 뭐 하는 애냐면 우리가 오토 인크리먼트 같은 걸 부여를 하면 1부터 자동으로 넘버링을 해준다고 했죠. 그럼 우리가 데이터를 인서트 할 때 이 컬럼에 대한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넣지 않아도 값을 알아서 추가를 해주는데 디폴트도 그런 역할이에요. 비슷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얘랑 같이 사용하는 경우는 아예 없어요. 둘이 똑같은 역할을 수행할 거니까. 근데 어떤 똑같은 역할이냐면 이 디폴트라고 하는 제약사항에 들어가 있는 여기에 지금 다 널이 들어가 있는데 얘가 널이 아니라 만약에 여기가 0이었다면 id라고 하는 컬럼의 값을 넣지 않았을 때 얘는 디폴트에 저장되어 있는 이 값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기본 값을 설정할 수 있는 제약사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토 인크리먼트랑은 같이 쓸 일이 없어요. 얘는 알아서 증가시키는 애. 얘는 값을 고정된 값으로 넣어버리는 애. 차이가 좀 있죠?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그래서 보통 키의 역할을 수행하는 이런 녀석들한테는 디폴트를 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머지 키를 제외한 이러한 컬럼들에는 디폴트를 쓸 수도 있겠지만 얘는 그렇지가 않아요. 키는 순서를 생각할 때 이제 디폴트가 앞에 있으니까 얘는 왜 앞에 있지 싶으실 수도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실제로 사용을 해 볼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 거 한번 해볼까요? 작성자라고 하는 라이터라고 하는 이 녀석을 타이틀 컬럼 다음에 추가를 해달라고 하고 있으니까 자, 얘도 얼털 테이블이죠. 그리고 얘는 add 컬럼이겠네요. 왜냐면 없던 컬럼을 추가하는 거니까 이 컬럼 추가할 이름은 라이터라고 하는 이름이고 이 녀석은 작성자에 대한 데이터를 저장할 녀석이니까 당연히 바차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사이즈는 별로 클 필요가 없으니 한 20 정도로만 부여를 해주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해준 뒤에 이 녀석 타이틀 컬럼 다음에 추가를 하래요. 그러면 애프터 타이틀 넣어주면 되겠죠. 자, 실행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 다시 구조를 확인했을 때 타이틀 컬럼의 밑에 라이터라고 하는 컬럼이 하나가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근데 바로 다음에 나오는 문제가 이 컬럼의 이름을 닉네임으로 바꿔달래요. 라이터라고 하는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름을 바꾸고 싶어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이 상황은 힌트에도 이렇게 써져 있긴 하지만 힌트에 써 있는 거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렇게 쓰여져 있지만 자, 이거를 만약에 안 쓴다라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컬럼의 이름 변경이죠. 제가 이런 녀석을 가져와서 얘를 modify 컬럼으로 바꾼 다음에 이 라이터라고 하는 이 녀석의 이름을 닉네임으로 바꾸고 싶어 라고 만약에 쿼리를 작성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거는 뭐가 잘못됐어요? 그쵸? 얘는 없죠. 지금 우리가 modify 컬럼이라고 하는 기능을 사용해서 얼터 테이블을 쓸 때는 이 뒤에가 내가 변경하고자 하는 컬럼의 이름이 와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한테 닉네임이라는 컬럼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애초에 얘는 불가능이라는 거죠. 그래서 컬럼의 이름을 바꾸는 쿼리가 따로 있는 거예요. 이거는 modify 컬럼으로 해결이 안 돼서 이렇게 따로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진짜로 이걸 가지고 해볼 건데 자, alter table 아티클 여기까지는 동의를 하고요. 뒤에 오는 키워드가 change로 바뀌었죠. 얘는 바꿔줄 겁니다. 뭐를? 기존에 있던 이름을 새로운 이름으로 바꿀 거예요. 여기 old name에 writer를 넣어주면 되고요. new name에 닉네임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 오는 이 타입, 이 부분은 실제로 이 컬럼이 가져야 되는 데이터 타입을 넣어주면 돼요. 얘는 가차 20 그리고 뒤에 조건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 조건들은 제약사항 같은 걸 넣어주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기존에 제약사항이 따로 없었어요. 그럼 얘는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우리는 난널이라고 하는 제약사항은 하나쯤은 가지고 있어도 될 것 같으니까 왜냐면 작성자가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는 없을 거니까
이렇게 추가를 해주도록 하죠. 지금 근데 난너를 넣으려고 했는데 이 녀석이 또 뭐라고 해요? 성공했지만 경고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왜 경고가 나왔나 메시지를 또 보면은 트렁케이티드 데이터가 또 잘렸대요. 근데 왜 잘렸겠어요? 우리가 얘를 만들어 냈을 때 이미 데이터는 있었죠. 그럼 이 녀석은 당연히 널이 들어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널이 들어가 있는 녀석한테 난널을 줬으니까 또 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나 이거 뭘로 해야 되지? 이렇게 고민을 하겠죠. 그래서 아까 int 상황에서는 0으로 값을 바꿔줬었는데 지금은 값을 뭘로 바꿔줬을까요? DBMS가 지금 이 문제 상황에 대해서 어떤 값으로 처리를 해 놨을까요? 얘는 공백을 넣어 놓습니다. 근데 이 공백은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DBMS니까 홀더홈패스니까 이렇게 하는 게 더 의미가 부합하겠네요. 얘를 넣어 놓는 거예요. 얘는 데이터는 있지만 명확한 값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여기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원래는 여기에 널이 들어 있었어야 돼요. 이렇게. 네,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 이렇게 바꿔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닉네임 칼럼의 위치를 바디 밑으로 보내달라고 하고 있는데 자, 이거 하려면은 당연히 컬럼에 대해서 건드리는 거니까 얼터 테이블 아티클에 modify 컬럼이겠죠. 그리고 닉네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컬럼을 불러낼 거고요. 자, 이 녀석을 어떻게 바꿀 거야? 애프터 바디 할 겁니다. 근데 이것만 넣으면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데이터 타입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낱널이라고 하는 제약사항도 필요하겠죠. 기존에 있는 걸 살리기 위해서는 다 명시를 했어야 되는 거니까 자, 추가를 해주고 다시 조회를 해보면 이제 바디의 뒤에 잘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네요. 자, 여기까지 진행을 한 뒤에 이제 좀만 더 하다가 쉬죠. 바로 다음 문제. hit이라고 하는 조회수 컬럼을 추가한 후에 삭제해 달래요. 이거는 그냥 추가하고 삭제하는 그런 연습을 해보기 위해서 있는 문제인데 얼터 테이블 아티클 add 컬럼이겠죠. 추가니까. 그리고 이름은 hit이에요. 그 다음에 조회수라는 데이터를 넣을 컬럼이다 보니까 int 사용해주면 되겠죠. 자, 근데 int 조회수 얘는 음수를 가질 필요가 없겠네요. 음수인 조회수는 없으니까 그럼 unsigned 같은 것도 하나 넣어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뭐 필요하겠어요? 조회수가 널인 녀석은 없겠죠. 조회수는 게시물이 딱 쓰여지면 0으로 시작을 해야 돼요. 널 같은 데이터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난널 넣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디폴트를 여기서 써버리면 좋겠죠. 왜냐면 조회수는 처음에 0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따로 명시를 하지 않더라도 0을 가지고 데이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디폴트 0까지 넣어주겠습니다. 자, 이 쿼리를 실행을 시켜주면 자, 구조를 봤을 때 자, hit이라고 하는 컬럼이 만들어졌는데 int 타입으로 만들어졌고요. unsigned라고 하는 음수 불가 제약사항 들어갔고 난널 체크됐습니다. 그 다음에 디폴트에 0이 들어가 있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 컬럼을 지우기 전에 제가 인설트를 한 번만 해볼게요. 인설트 하고 뭐 딜리트 하고 이런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insert into article set reg date 그 다음에 타이틀 body 그 다음에 닉네임 이렇게까지만 넣을 거예요. id라는 컬럼과 hit이라는 컬럼에는 데이터를 따로 명시하지 않겠다라는 얘기고요. 여기다가는 테스트 이렇게 넣어봅시다. 자, 그럼 이 녀석을 추가를 하면 문제없이 데이터가 잘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조회를 해본다면 id에는 아까 4까지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5가 들어왔고 hit에는 0이 잘 들어왔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디폴트. 자, 근데 이 상황에서 만약에 인설트를 하나 더 하는데 제가 닉네임도 값을 안 넣고 싶어 라고 하고 쿼리를 짰대요.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블록 씌워놓은 이 쿼리가 실행이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얘는 경고입니다. 성공을 했지만 경고예요. 왜? 닉네임이라고 하는 컬럼은 낱놀이죠. 근데 데이터를 우리가 안 넣었네요. 근데 디폴트도 없네요. 그럼 원래는 명시하지 않았을 때 널이 들어가야 되지만 얘가 이거 널이 안 되네? 그럼 나 뭘 넣어야 돼? 공백이라도 일단 넣어줄게 하는 거겠죠. 그래서 공백으로 만들어집니다. 이런 상태는, 이런 문제 상황에서 자동으로 처리해주는 이런 상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넣을 때 항상 체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테스트한 데이터는 다시 삭제를 해놨고, 자, 이 밑에 바로 추가를 했으니까 컬럼 삭제 해볼게요. 자, 얼털 테이블입니다. 당연히 기존에 있던 컬럼을 지울 거니까 얼털 테이블을 넣어야 돼요. 아티클 테이블에 있는 컬럼을 건드릴 건데, 자, 컬럼을 삭제하기 위한 상황, 삭제하고자 하는 상황. 자, 여기서 와야 될 키워드는 뭘까요? 한번 예상을 해볼까요? 우리가 어제 공부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배웠어요. 자, DDL에서는 뭔가를 만들어낼 때 create였고 지울 때 드랍이었습니다. 그렇죠? 물론 컬럼 추가할 때는 add라고 하는 걸 사용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리고 DML에서는 없는 걸 만들어낼 때 insert였고요. 조회가 select였고요. update였고 delete였어요. 지금 우리는 삭제를 생각하고 있죠. 자, DML에서 delete로 사용하던 삭제와 DDL에서 드랍으로 사용하던 삭제, 여기에는 delete 컬럼일까요? 드랍 컬럼일까요? 얘는 드랍입니다. 왜냐? 테이블의 데이터의 상위 개념인 테이블 구조를 변경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드랍 컬럼 이렇게 써주면 돼요. 자, 그리고 지우고자 하는 컬럼의 이름을 넣어주면 되는데, 자, 이때는 이런 애들 필요할까요? 이렇게? 얘는 필요가 없을 거예요. 왜냐면 지우는 상황이니까 이름만 명확하게 잡아놔도 우리는 얘를 찾아서 지워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사실 한 테이블 안에 같은 이름의 컬럼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 개념은 우리가 자바를 배우면서부터 여러 번 반복했던 건데, 자, 윈도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의 폴더 안에 동일한 이름으로 된 파일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것처럼 자바도 동일한 지역 내에서 같은 이름으로 된 변수 존재할 수 없었죠. 데이터베이스도 마찬가지. 하나의 테이블 안에 같은 이름의 컬럼 존재할 수 없고요.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안에 같은 이름의 테이블 존재할 수 없어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서버 안에 같은 이름의 데이터베이스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 각각의 공간 영역에 동일한 이름으로 된 무언가는 저장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랍 컬럼을 할 때 컬럼의 이름 가지고만 처리가 가능하고요. 구조를 보면 hit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죠? 그리고 다시 추가하라고 했으니까 이거 다시 한번 실행시켜서 추가를 해주도록 하고요. 자, 이제 비어있는 닉네임 채워 넣기, 무명이라고 하는 값으로 채워 넣으래요. 조회를 해보면 지금 1, 2번 데이터에 둘 다 닉네임이 비어있기 때문에 값을 넣어주겠습니다. 업데이트 아티클 set 닉네임 무명 이렇게 넣을 겁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둘 다 넣으면 되니까, 둘 다 무명으로 들어가면 되니까 다른 별도의 조건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실행을 시켜도 무방할 것 같고요. 데이터를 잘 업데이트 수정했습니다. 자, 이 뒤에 이제 지금 만들어져 있는 이 정보를, 이 테이블을 바탕으로 이제 데이터를 좀 더 쌓아 나가면서 문제를 좀 풀어보게 될 건데, 이거는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